정기주주총회가 있고 임시주주총회가 있어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대무제표는 그 주주총회 승인 사항이잖아요. 주주총회 결의를 그 3개월 내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정기주주총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신문 많이 보셨으면 3월에 되게 주주총회가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 내인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보통 많이 개최를 하죠. 3개월 사이에 아무 때나 열어도 돼서 2월인 경우도 있고 3월도 있는데 3월이 제일 많아요. 좀 5월에 하는 데도 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2월 28일을 결산일로 잡는 회사들도 있어요. 1년 그 회계분기 마감일을 2월 28일로 잡으면 그로부터 3개월 뒤니까 5월 말일까지 사이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기주주총회와 상관없이 또 주주총회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냐면 뭐 갑자기 합병 결의를 해야 된다. 뭐 분할 결의를 해야 된다. 뭐 주식을 이전한다든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뭐 1년에 한 번 주주총회 열린다고 해서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합병 계약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거치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임시주주총회가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임시주주총회 때도 그렇고 정기주주총회 때도 그렇고 소집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소집은 어떻게 할까요? 소집은 누가 할까요?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고 소집 통보가 되면 이사회가 일주일 또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 내에 이사회가 소집이 되거든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를 해요. 결의가 되면 주주총회 일자가 정해지잖아요. 그 일자로부터 2주 전 사이에 통지가 발송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자라고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각 주주한테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주간의 그 기간이 필요해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라고 해서 이런 그 통지 기간과 통지 방식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2주간의 기간이면 14일이잖아요. 20일이 주주총회 일자라고 하면 14일간의 그 기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발송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날 한다고 하면 5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빼기 15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 요 2주간의 기간은 단축되면 안 돼요. 그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단축될 수 없고 만약에 이 기간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주주총회의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져도 주주나 이사나 감사가 이 주주총회는 잘못됐어 라고 해서 취소의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2개월 내에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만약에 잘못 지켰다가는 뭐라 이렇게 공치는 경우가 되게 많겠네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또 소송을 제기를 하는 주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뭐 내가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난 삼성전자의 주주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면 이 주주총회 뭐 소집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뭐 제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 이사, 감사. 그래서 막 신문기사 같은 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시민단체에서 그런 소송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은 막 엄청나게 많은 대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업의 경우로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걸 위해서 뭐 주식을 한 주만 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주식을 뭐 한 주만 사도 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위임장을 통해서 이제 위임장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이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절차가 되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주주총회가 되게 대단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결의 방법은 직접 서면으로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이제 총회에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대리권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나 대신 가줘라고 할 수도 있고 서면 투표를 하기도 해요. 나 대신 가줘라고 할 때는 위임장 원본을 그 사람이 들고 가서 이제 그 총회 일시 장소에 이제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서면 투표는 총회일 전일까지 그게 도달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서면 투표는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의 서면 투표도 가능하게끔. 그쵸. 네, 정관에 사전에 규정이 있을 때만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날 못 갈 것 같아갖고 서면으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날 갈 수 있게 돼서 다시 참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유효할까요? 그때는 직접 출석한 것만 유효합니다. 서면으로 했던 것은 이제 효력이 없게 돼요. 만약에 그러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는데 나 생각이 좀 달라졌어 해가지고 그럴 수도 가야겠다. 있죠. 바꿔서 직접 출석해서 부동의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부동의 표만 유효합니다. 투표는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되게 그런 게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거를 또 까딱 잘못하다가 요것만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상법상 소규모 회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우선은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면 이런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주가 여러 명이 아닐 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주주가 10명이다. 그럼 10명 모두가 이런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서면을 이제 제출을 했다면 자기 서명 날인해서 그때는 소집 통지 절차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주주총회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 통지서에 뭐 총회 언제 할 거고 총회 목적사항은 뭐고 어디서 할 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작을 때만 가능한 거죠. 작을 때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본금이 커지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해요. 10억 원 이상은 커졌을 네, 때요. 네, 네. 맞네요. 10억 원 미만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때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라는 이제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소집 통지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특례가 있는데 결의를 모여서 안 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우선은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실제 소집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안건을 서면으로 쫙 돌려가지고 여기에 다 동의를 하냐 이렇게 해서 연명으로 주주 뭐 A 동의함, 주주 B 동의함, 주주 C 동의함 이렇게 해서 이제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면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때 의사록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아요. 모든 주주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고 서면으로 결의를 하면 사실 총회라는 걸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의사록이 있냐. 형식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록과 함께 이제 주주총회 서면 결의 내용을 이제 함께 첨부를 해서 보통 뭐 등기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1인 회사의 경우 1인 회사, 그러니까 100% 주주. 한 사람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요런 뭐 자기가 그냥 주주총회 결의하는데 통지 절차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뭐 서면으로 결의를 하고 말 게 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요 장소에 앉아갖고 이제 뭐 회의실, 뭐 주주 출석 여부, 뭐 한서의 100% 주주 전부 출석, 결의, 뭐 동의함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제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도 의사록만 작성을 하면 총회 결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1인 주주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절차를 소집 통지 절차부터 모든 걸 다 거쳐야 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의사록만 작성하시면 사실 뭐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우리가 적법하게 결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등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주총회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운영하실 때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규정들과 절차를 잘 준수해서 회사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